말싸움으로 갔는데 우리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좀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할까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솔직히 말바라면 말싸움이지. 아 왜 이래? 지금 이제 우리 고상한 척 그만하고 말싸움 그렇게 한 방에 날리는 방법 알려줄까봐요. 말바라면 말싸움. 말싸움? 나는 말싸움 해본 적이 없어. 없어. 나는 진짜 나는 말싸움 해본 적이 없어. 아 사실 말싸움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렇죠. 이겨서 뭐 할 거야? 이겨서 뭐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순간에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유튜브의 매력이잖아요. 이런 거. 말싸움. 우리 솔직히 스피치 학원에서 누구 왔을 때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강의하기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말싸움에서 정말 이기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 부질없는데 오늘 다 하루만 딱 부질없어요. 오늘 하루만 딱 욕 좀 할까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기면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우리 솔직히 그거 궁금한 분들 많아요. 일단 말싸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쇼츠 봐라.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하잖아요. 클립수 제일 많을걸요? 여러분 진짜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그렇게? 유튜브의 매력으로 우리 조금만 좀만 해볼까요? 말싸움은 저는 봤을 때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일단은 말싸움은요 논리로 싸워야 돼요. 논리로 싸우면 감정으로 싸우면 안 돼요. 돼요. 감정으로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맞아, 있는데 우리나라 강하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싸움은 일단은 객관성이 싸움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주관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감정은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울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머리끄댕이 자주 알았어. 이러면은 네가 먼저 그랬잖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지는 거예요. 네, 좀 뭐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요. 근데 우아하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 있을까요? 우아하게 싸우는 방법,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저는 사실은 저한테 말싸움을 거는 사람 거의 없죠. 못 걸죠. 없죠. 네,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붙으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말싸움 못 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말씀에서 이기는 방법.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만 이제 둘인데, 저희 아들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아니고 다른 친구. 그래서 집 앞 치킨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툴레 선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 생일 파티 하는 엄마랑 저랑 둘이 오고 총 5명의 애들이 왔는데 다른 엄마는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 내가 아는 아이들이야. 왜냐면 내가 맨날 아이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해주고 정말 뭘까지 싹 시켜가지고 집에 보내는 애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애들 놀다 보면은 여름에 땀 나면은 다 이렇게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다 아는 애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첫째 쌍둥이 중에 첫째랑 A 군과 다른 애 이렇게 B 군이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이게 좀 고조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우리 C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행복한 생일 파티니까 서로 의견 내려놓고 우리 이거 좀 재미있게 생일 파티 하면 어떨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애기 이제 집에 갔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 됐군요. 아니 근데 그 엄마가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엄마예요. 근데 딱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자 A 엄마, 저 B 엄마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A랑 B랑 있었던 일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감정이 욱하죠. 아니 애들 싸움인데 그걸 왜 나한테 전화까지 해? 그러면서 기분은 나빴지만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니까 네 알죠. 그럼 제가 딱 했어요. 전 알죠. 저는 거기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딱 그랬어요. 현장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러니까 말싸움에서는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A 엄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먼저 패를 보여서는 안 돼요. 자, 말싸움의 원칙 1번 먼저 패를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봤어요. 그럼 얘가 반격하거든요. 그건 잘못됐고 우리 아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먼저 패를 보여서는 안 돼. 당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엄마는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완전 이 아이가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말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건데 우리 아이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얘기는 본인의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아들과 저의 이야기 중에 둘 중에 아들에 대한 말을 신뢰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던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말할 게 없잖아. 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고려를 했잖아요. 이분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어. 뭐였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A 엄마 A에 대해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이런. 다른 사람 끼어드는 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인데. 그러니까 나의 아들에 대해서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엄마들의 임계점, 아니 이거는 뭐 군중 심리도 아니고 완전 일반의 저도 오류도 그런 아니고. 거 들어봤는데 되게 슬프고 감정 막 절제 안 돼요. 이런 막말이 어딨어. 근데 거기서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 막 그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럼 또 하수죠. 그랬죠. 누구 엄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럼 그런 말을 못하는데 왜 그런 말을 저한테 옮기세요? 그리고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 되는데 자, 우리 엄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 말싸움을 할 때는 A가 맞다, B가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C의 얘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A 부서가 맞다, B 부서가 맞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잘못을 따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이익, 그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상대가 걸어올 때 지금 네가 말싸움을 거는 목적이 뭐냐? 그 우리 둘의 말싸움의 결과가 결국 갖고 싶은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시켜놓고 말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친하게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뭔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하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래요? 저는 저희 아이가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네요. 그럼 그냥 손절해야죠 이거는. 손절하셨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그걸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한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얘기 끝났어요. 근데 딱 집에 가서 이제 아이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상처받죠. 왜냐면 또 난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자잘못은 지금 따지는 것보다는 향후에 따지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 그분의 아들이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참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엄마가 왜 그랬을까? 저는 또 스피치 강사고 누군가의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이니까 이 엄마는 왜 그랬을까?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생각해보니 좀 뭔가 슬픈 일이 있나? 뭐 불안한가? 아니면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친구랑 관계가 좀 단절되는 것들이 좀 여러 번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원장님도 우리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되게 우리가 또 자식일에 약하잖아요. 되게 속상하셨겠다. 근데 저는 어차피 저는 이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뭐 되게 소중한 친구인지 그리고 이 엄마를 내가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얘기했을 때 소통했을 때 가능했는지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싹 없애버려요. 뭐 그걸 왜 내가 갖고 있어? 나중에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첫째, 먼저 내 패를 보이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 너무 감정은 솔직히 하지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하고. 거고요. 가장 그래? 좋은 거, 가장 좋은 법만 알려줄까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뭐요? 일단 말싸움을 하는 건 서로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부간이든 아이들하고 말을 하든 직장 내에서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좀 힘든데요. 가정 내에서는 내가 말싸움하는 거를 녹음이 아닌 녹화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흥분하고 화날 때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니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말을 이게 핫 버튼이어서 싫어하고 여기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랐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 댓글이 많아서 잠깐 댓글 타임. 좋아요. 우선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뭘 다 임준영 원장님 칭찬밖에 없네. 임유정 원장님 최고입니다. 원장님 얼굴, 오늘 원장님 얼굴 작은 게 진짜 처음 오프닝 때부터 주제가 돼버렸네요. 실장님 피부 진짜 하얗죠. 저 원래 까무잡잡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초코파이였어. 짜장면, 블랙조. 여러분 블랙조 알면 X세대? 나 모르는데? 그래요? 네. 블랙조 있는데. 역시 저기 근데 윤TV는 누구시지? 글쎄요. 윤TV. 어쨌건 오늘 우리가 처음에 1분 만에 사로잡는 방법으로 칭찬하기 했었는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맨날 늦는 사람에게 하는 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속을 했는데 맨날 늦어. 어딨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리사윤님, 리사윤님이 리사윤님이.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객관적인 사실. 다음에 약속 잡을 때 한마디 하죠. 그러면 이번엔 진짜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말해줄래? 그렇죠. 웃으면서 이런 것도 좋고요. 감정은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저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거야? 내 시간은 소중하지 않아? 이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그 사람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죽어요, 진짜. 자꾸 생각나 잘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이 늦지 않은 시간을 얘기해줘. 만약에 부하 직원이 맨날 막 5분씩 늦어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이 대리는 항상 5분씩 늦네.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나나 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안 돼요? 그럼 바꿔줘. 그렇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그것까지 관여할 건 아니지. 이거는 관여할 건 아니지. 좀 늦네. 5분씩 늦네. 한시 5분 늦네. 다음부터 조금 일찍. 차라리 이런 거. 지하철 몇 시에 타? 무서워. 8시에 타? 그럼 지하철을 7시 40분에 타면 되겠다.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뭐 잠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은 뭐 9시 반까지 출근하고 6시 반에 퇴근하는 건 어때?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매번 늦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저도 늦어요, 그냥. 리사윤님 결론은 리사윤님도 늦게. 저도 늦어요. 네, 그 사람이 뭐 뭐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면 저도 그냥 50분에 나가요. 방법 없죠. 방법 없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일부러 늦는다라고 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